여러분,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제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물가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고요. 유럽은 유럽대로 이 운전할 트럭 기사가 없어서 유가가 장난이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난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뭉쳐서 점점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작은 위기, 큰 위기가 몰려서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이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퍼펙트 스톰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이유가 여러분, 미국에서 말입니다. 공항에 내려서 렌트카를 빌리면 하루 렌트카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하면 82만이 하루 700달러. 보통 렌트카 빌리면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침대를 하나 사기 위해서 이케아를 간다. 물건이 없어요. 절반 정도는 재고가 동난 상태고 절반 정도는 재고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 시장은 보면 지금 제품 공급이 제때 안 돼서 제품이 품절된 것은 당연하고요. 가격까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에 별로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제품을 다 수입해 오잖아요. 원자재든 중간재든, 요즘은 중간재도 많이 수입해 옵니다. 중간재든 이런 것들, 곡물들 다 수입해다가 국내에서 원자재는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요. 중간재는 조립을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전 세계 시장에 다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점점 막혀가고 있어요. 일련의 과정이. 원자재나 중간재가 들여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이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 지금 우리는 5차 대유행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죠.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간 코로나 라이브에서는요. 6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965명이에요. 진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제는 2,000명이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2,000명이. 1,000명이 일상화될 때가 저는 4차 대유행이라 규정 지었고요. 2,000명에 3,000명까지 지금 올라갈 때가 이거 5차 대유행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1965명이면 장난 아니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2338명이었습니다. 어제도 26일도 2770명이었고요. 지난 25일은 3271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하니까 당연히 생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부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터지고 있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부품을 제때 가져오지 못하니까 당장 말입니다. 자동차 회사만 하더라도 지금 딸려요. 안 그래도 반도체 때문에 어려운데 부품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니까 그에 따라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차질이 그만큼 일어나는 거죠. 오죽했으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중고차 값이 폭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중고차 값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중고차 값은 그렇잖아요. 새 차를 만들어내면 렌트카 업체들이 쭉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렌터카 업체들은 다시 그 중고시장에 내다 팔고요. 그러면 중고시장에 내다 판 차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순환의 고리가 깨졌어요. 자동차 생산이 안 돼요. 소비보다도 수요보다도 굉장히 부족해요. 반도체가 없으니까, 부품이 없으니까 제대로 조립되거나 생산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트카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겠죠. 이것은요, 비단 미국에서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에서 지금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곳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건 영업 기밀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차질이 있다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실제 자동차 쪽에서는 생산 차질이 일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부품을 공급받는, 소싱받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모두가 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화학약품을 제조 유통하는 로얄그룹의 최고 경영자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부품 생태가 딸꾹질이라도 하면, 딸꾹질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닥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닥칠 거다. 아직까지는 그나마 시간은 늦어지지만 제품 공급은 된다는 거예요. 딸꾹질은 순간적으로 제품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제조에 재앙이 닥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 그 심각성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 이 대유행뿐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생산 차질만 빚으면 그나마 일중고에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또 이게 말입니다. 생산을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가 물류 대란이에요. 컨테이너선이 없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컨테이너 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게 2020년 9월만 하더라도 이게 뭐 한 1200달러, 1300달러 하던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4배가량 뛰었습니다. 지금 9월에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4633.79입니다. 폭등한 거죠, 폭등. 컨테이너 하나 실는데 운임지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 4배가량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잘 가주면 되는데 이게 항만마다 가보면 꽉꽉 들여찼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LA 항에 뭐 수개월 동안 대기를 해야지 물건을 내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격도 가격이지만 내리는 것도 만만치 않다. 내리는 게 만만치 않은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예요. 갑작스럽게 이게 물류가 폭등하니까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이 물류는 자칫 잘못하면 큰 코 다치거든요. 컨테이너 박스에 깔려서 사망하는 수가 생기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컨테이너 박스가 잘 이렇게 흐르지도 못하고 항만에서 잠겨 있고 그러니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고 속도는 속도대로 늦어지고 이것이 또 시장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의 전력난이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의 전력난이. 이것도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하고 호주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호주산 석탄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수출을 안 해요. 여기에다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말입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정부가 돌아섰어요. 그 바람에 있던 석탄 발전소도 지금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동을 줄였거나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여기저기가 지금 난리예요. 실제 노무라 정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전력난이 확산이 되면 중국의 방직이나 완구나 기계나 이런 많은 분야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 세계는 결국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고,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제대로 공급이 물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생산 차질마저 빚는다고 이야기하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공급망 붕괴에 따른 세계 시장의 어떤 위기, 이것도 지금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생산 차질이나 물류 대란, 게다가 중국의 전력난까지, 이것을 두고 외신에서는 SS 위기다, SSS 위기다,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SSS 위기다, 이 말은 스플라이 스퀴즈 쇼크라는 거예요. 스플라이 스퀴즈 쇼크. 쉽게 말하면 이 자체가 부품 생태계가 무너짐으로 해서 도미노처럼 공급망이 붕괴돼가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나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SSS 위기라는 거에 결국 최악의 복합 위기를 가져오지도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류대란이라는 게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생산 차질이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전력난까지 합쳐지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게다가 미중 갈등까지 점점 표면 위에 올라오게 되면 이 공급망에 대한 문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집니다. 저는요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대응을 하다가는요 대한민국처럼 제조가 강한 나라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부품기업이나 애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서플라이 쇼크, 쉽게 말하면 공급망의 어떤 붕괴가 가져오는 제조업의 재앙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은요 우리가 늘 피부로 깨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대응책 반드시 마련하는 게 좋고요. 저는요 결국 이 복합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생산 차질이나 물류 대란이나 중국의 전력난이 하루 이틀 만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갈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가는 와중에 이게 한번 덜컥 해버리면, 그야말로 딸꾹질을 한번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